파리 생제르맹이 포르투갈 천재 미드필더 영입 공식 발표를 눈앞에 두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을 도울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이 프랑스 무대로 향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일 주앙 네베스의 PSG행 발표가 임박했다. SL 벤피카는 이미 서명을 마쳤고 네베스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라며 이적료는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SG는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에 진심이었습니다. 로마노는 PSG는 몇 주간 협상 끝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벤피카와 협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 시즌을 앞두고 PSG는 네베스와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2029년 6월까지 PSG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PSG는 네베스 영입을 위해 선수 한 명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헤나투 산체스는 벤피카로 임대되는데요. PSG는 미드필더 한 명에 거금을 벤피카에 내주고 네베스를 품는 셈입니다. 네베스는 포르투갈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으로 통합니다. 어린 나이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승선했으며 유로 2024 최종 명단에도 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조지아와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 75분을 뛰기도 했습니다. 유럽 명문들이 네베스를 노렸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네베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도 휩싸였습니다. 네베스는 메뉴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로마노는 지난해 네베스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중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이다. 11월부터 스카우터를 보내 직접 확인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네베스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6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 이탈리아 강호 인터밀란, 오스트리아 명문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네베스는 평균 평점 7.52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베스가 파리로 오면 이강인 선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이강인이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가르테가 만족감을 주지 못해 비티냐 등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애매했는데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네베스가 버티고 있으면 공격적 재능이 높은 이강인 선수가 더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평가입니다. 네베스는 어린 나이에 노련한 경기 운영과 왕성한 활동량이 돋보이는 미드필더인데요. 이강인 선수와의 중원에서의 케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맹활약하며 새 시즌 전망을 밝혔습니다. 양팀 합쳐 최고 평점을 받으며 PSG의 새로운 에이스 등극을 앞두고 있는데요. PSG는 8일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의 베르테르제 슈타디온에서 열린 슈투룬그라츠와의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솔레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이강인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이강인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활약했는데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으나 솔레르의 득점에 관여하며 득점에도 기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은 72분을 소화하고 아이만 카리와 교체됐습니다. 기록도 좋았는데요. 이강인은 47번의 패스 중 45번을 성공하며 96%의 패스 정확도를 자랑했고 긴 패스도 6번 중 5번을 성공하며 중원에서 창의성을 더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태클 성공률도 67%로 높았고 리커버리도 3회나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볼 터치 61회, 패스 성공률 96%, 롱볼 성공률 83%, 드리블 성공 2회 시도에 2번 다 성공하는 등 성공률 100%, 지상 경합 성공률 83% 등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평점 7.6점을 받아 카를로스 솔레르, 마르코 아센시오, 이브라임 은바에 등 동료 선수들은 물론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팬들은 경기 초반 보여준 특유의 강인 턴으로 상대 수비수 4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중 환상적인 택배 전환 패스에 혀를 내두르며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막시풋에서는 활동적이고 깔끔했으며 파리의 두 번째 골로 이어진 정교한 패스처럼 종종 영감을 주는 패스를 선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루티티스 두 PSG 등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도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세영 파동의 체육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진상조사 등에 나설 기미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의 입에서 나온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체육협회들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까지 국회 청원에 올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 모 의원은 안세영 선수 발언이 일단 나온 상황이고 현재는 올림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봐야 할 것이라며 국감이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핸드볼의 우생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 절대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하겠다며 체육계를 관할하는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존재 이유는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 데 힘쏟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문제는 대한체육회라며 22살 앳된 소녀 선수가 SNS에 파장을 예상하고도 작심 발언을 한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대한체육회가 섞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른 종목 역시 선수 관리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회 국민동 2청원에는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17일에 올라왔고 13일 만인 29일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문체위에 부의됐습니다. 청원자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